네, 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오늘 제 뒤로 보이는 차가 기아의 EV3입니다. 개발 과정부터 베이비 EV9, 소형 EV9 이런 별명이 붙은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첨단 사양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가격을 최대한 다운시켜서 전기차의 대중화에 선봉이 될 모델로 개발된 그런 차입니다. 외관에서 딱 보는 것처럼 EV9의 마치 축소판처럼 첫눈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8월 달에 한 달 동안 4,400대가 팔렸는데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한 6,000대 정도 이렇게 팔렸다고 합니다. 기아가 무조건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런 내놓은 차이기 때문에 가성비 전기차로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러면 먼저 외관부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장은 4,300, 전폭은 1,850, 전고는 1,560, 그리고 휠베이스는 2,680입니다. 휠베이스가 그래도 작은 차, 전장이 4,300밖에 안 되는데 휠베이스가 2,680이나 된다는 거는 실내가 타보지도 않아도 넓겠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하죠. 전체적으로 외관 디자인이 루프의 후면이 약간 전면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이 차와 비슷한 디자인이 기아 소울이 있죠. 소울도 후면부가 살짝 루프 라인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런 디자인이었는데 그런 컨셉을 EV3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면부터 이렇게 보시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죠. 중앙주행등이 여기서 살짝 끊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마치 별자리를 연상시킨다, 멀리서 봐도 시인성이 있고 차가 잘 눈에 띈다 해서 이 라이팅을 하면서 사고율을 좀 줄이는 그런 목적도 개발 과정에서 또 있다고 합니다. 지금 램프가 하나, 둘, 셋, 6개 2줄짜리 램프가 있는데요. 이런 패턴도 EV9과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만 이렇게 봐서는 EV9의 축소판인데 약간 낮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를 열어서 트렁크 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보닛을 열었는데요. 정말 깔끔하죠. 요 단 하나, 작은 트렁크 하나만 있는데요. 이 트렁크의 용량은 25리터라고 합니다. 소형짐이 들어갈 정도인데요. 속에 이제 배터리나 여러 가지 장치들은 이 속 내부에 이렇게 표시 안 나게 쏙 들어가 있죠. 열어보면, 여러 가지 구동 관련된 장치라든지 배터리와 연결된 장치라든지 바로 옆에 배터리가 또 있는데요. 발전기용 배터리로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덮으면 외관이 깔끔하게, 이런 거는 그냥 걸레로 그냥 쓱 닦아도 깨끗하게 되게 워셔액을 넣는 범퍼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전면부 디자인은 옆으로 이렇게 넓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낮아서 이렇게 딱 보기에는 이 차가 컴팩트 차인가라고 알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넓고 와이드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작은 차로 전혀 보여지지 않죠. 전면에서 보면. 한번 측면을 보실까요? 측면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루프 라인이 뒤쪽으로 갈수록 살짝 낮아지는 그런 루프 라인을 채택을 했고요. 측면에 좀 재미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죠. 먼저 보면 시그니처 라이팅이 타이어의 첫 부분까지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와일드하고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퍼의 그런 밴더가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아주 튼튼하게 상단까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돌이 튀든지 했을 때 차체를 보호하는 건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앞쪽에 전기차 충전 단자가 이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흰색과 검은색의 이런 투톤으로 차체는 흰색, 그리고 이런 A필러나 B필러, C필러가 검은색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으면서 이 루프 라인을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뒀습니다. 마치 플로팅 루프처럼 루프가 좀 공중에 떠 있는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 차문 손잡이입니다. 차문 손잡이가 평상시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문을 열 때는 이게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서 문을 열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차가 주행 시작하면 이게 이 안으로 딱 숨어서 공기 저항이라든지
바람이 받지 않게 이렇게 플래시 도어가 되어 있습니다. 후면 도어도 또 보시면 이 차를 디자인을 할 때 마치 이 차가 쿠페처럼 보이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가 위에, 이게 뭔지 경차에서 많이 쓰는 그런 수법이죠. 그것도 더군다나 이 검은색 하이그로시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멀리서 보면 이 차 손잡이가 어딨지? 라고 할 정도로 숨겨져 있습니다. 타이어는 현재 한국 타이어 아이언 19인치가 껴 있고요. 기아 전기차 특유의 이런 사각형 알로이 휠 디자인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공기저항을 거의 받지 않고 구름성이 좋고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전기차 전용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아의 전기차에 뭐 대부분 저렇게 사각형 기하학적인 무늬의 저런 디자인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죠. 네, 지금 후면을 보시면 리어 스포일러가 뒷유리 상단에 이렇게 길게 마치 차체의 일부인 것처럼 뒤에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 역할을 하죠.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고요. 네, 와이퍼가 지금 숨어 있는데 와이퍼가 이제 필요할 때 내려와서 닦고 다시 들어가고, 와이퍼가 외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죠. 쫙 들어서 굉장히 깔끔한 그런 모습이죠. C필러에서 연결된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가 테일램프와 후면 몰딩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굉장히 일체감을 주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유리와 테일램프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멀리서 보면 굉장히 일체감이 느껴지고요. 뭔가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선과 면으로만 디자인을 했다. 그리고 깔끔하게 이렇게 뭐 직각으로, 직선으로 뭐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 그래서 이 차가 기본 차 크기보다 훨씬 커 보인다 라는 것이 이제 디자이너들의 이런 평가였죠.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용량이 460리터인데요. 460리터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이 차가 뭐 콤팩트 차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 보시면 소화기가 있고요. 그 공구 키트, 펑크 키트 뭐 이런 것들이 좀 이 안에 있습니다. 내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후면이 재미있는 거는 이 차의 또 용도 쓰임새 때문에 이 후면을 2단으로 했는데요. 이 트렁크가, 이거는 이제 아래쪽, 그래서 짐을 많이 실을 때는 이렇게 아래쪽에 두고요. 짐을 좀 적게 실을 때는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네, 이렇게 위로 올려서 2열 좌석을 앞으로 눕히면, 차박은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큰 짐을 싣고 뭐 긴 짐을 싣고 단차를 없애서 뭐 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근데 이 차를 타고 실제 뭐 차박도 해보고 뭐 한 그런 시승기 후기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봤는데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키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트렁크 바닥을 2단으로 자기가 선택을 해서 구성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2열 시트는 또 뒤로 더 젖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시승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이만큼도 젖혀지죠. 이런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이게 2열 시트가 이렇게 접혀지면 장거리 갈 때 좀 잠을 잘 수도 있고요. 이게 작은 차지만 이런 소소한 기능들이 숨어서 장거리에도 굉장히 편안하다,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테일게이트가 이렇게 누르면 닫히는 파워 테일게이트입니다. 그만큼 기아가 이 차에 공을 들였다, 돈을 좀 아끼지 않았다,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관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실내와 주행 특징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EV3 실내인데요. 와, 그냥 딱 EV9의 축소판이다. 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EV3가 EV9보다 이런 소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싼 걸 쓰지 않았나. 그 이외에는 뭐 비슷한데요, 디자인은. 먼저 보시면 이게 디커 스티어링 휠인데 위 아래를 이렇게 수평으로 두 개를 치고 투스포크 휠입니다. 이게 제네시스의 그런 디자인과 좀 흡사하죠. 약간 마른 목걸이의 느낌도 있고요. 운전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여성 운전자들도 손이 작은 그런 분들도 쉽게 운전할 수 있게 스티어링 휠의 두께는 조금 얇은 편이고요.
그 위에 뭐 볼륨이라든지 모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이쪽 왼쪽에는 주행 관련된 앞차의 거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여기에 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이 패들 시프트는 사실 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기어가 없죠.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회생 제동의 강도를 또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원페달 브레이크의 강도, 이런 걸 좀 조절할 수 있게 주행을 할 때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뭐 어마어마한 그 디스플레이 창이 있는데요. 계기판이 12.3인치, 공조가 5인치, 이 가운데 공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창이 12.3인치, 29.6인치죠, 정확하게 29인치, 거의 30인치가 되는 그런 큰 디스플레이 통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와이드하고요. 뭐 현재 지금 추세가 이 조수석 앞까지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이 하나로, 운전석 열 끝부터 저쪽 끝까지 하나로 이렇게 나오는 뭐 그런 추세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에서는 그런 지금 디스플레이 창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신차에 적용할 그런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런 29인치, 거의 30인치에 가까운 이런 정도의 디스플레이 창이면 뭐 어마어마하게 거의 제일 크다고 봐야겠죠. 이쪽은 계기판 역할을 하고요. 가운데는 공조의 역할을 하고, 왼쪽은 이제 그런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화면을 보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창을 넘기면 전화, 그리고 뭐 시네마, 폰 프로젝션, 엔터테인먼트, 게임 설정, 그리고 음성 메모, 빌트인 캠, 하이패스, 세차 모드, 내차 위치 공유, 날씨, 그리고 캘린더, 스포츠, 이런 기능들을 이 창 안에 다 이렇게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뭐 자동차 설정을 할 때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내비게이션 여기서 킬 수 있고, 내비게이션 설정도 또 여기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이 창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오디오 볼륨을 눌러서 켜고 끌 수 있는데, 이걸로 조정을 합니다. 위로 이렇게 올렸다가 뭐 이렇게 내리고, 이게 주행 중에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이얼식 볼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적응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특이한 볼륨입니다. 이 공조도 굉장히 얄쌍하고 얇게 넓게 옆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 디자인도 좀 예사롭지 않다. 그리고 그 아래는 메탈, 손때가 전혀 묻지 않는 깔끔한 메탈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는 또 공조, 온도 조절, 바람 세기 조절, 에어컨 조절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잭들이 좀 자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아래로는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패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이게 사실은 주행 중에 이게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차들도 많죠.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잘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 패드처럼 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주행 중에도 그렇게 미끄러지진 않고 잘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컵홀더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닫고 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컵홀더인데, 지금 얘기들이 이 컵홀더 위치가 조금 낮지 않냐라는 그런 또 지적사항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에 스탠리 컵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컵들이 정말 이렇게 높은 컵들도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얕지는 않지 않나, 손 뻗어서, 물론 이게 더 높으면 좋겠죠. 그럼 조금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수납 공간이 더 위로 올라오면 많은 걸 수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장에 일단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낮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짐을 또 올려놓을 수 있고요. 작은 가방도 여기다 놓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크기는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그런 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최선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뒤로 또 보시면요, 센터 콘솔인데 팔걸이의 기능을 하는 이게 있고요. 그 아래에 선반의 역할을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정차를 했을 때나 뭐 혹시라도 서류 작업을 하면서 뭐 글씨를 좀 잠깐 쓸 일이 있다든지 이렇게 작업을 잠깐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선반처럼 쓸 수 있는 이런 용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요. 필요할 때는 이렇게 꺼낼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토홀드 버튼이 있고요. 여기 파킹, 주변에 이렇게 보고 파킹
하는 이런 버튼이 있고, 이건 주변에 파노라마처럼 주변을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얘는 경사로. 경사로에서 저속으로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건 그냥 이렇게 쓰다가 뭐 필요하면 또 꺼내서 쓸 수 있게 괜찮다, 마음에 든다. 단지 이 안에 이 센터 콘솔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뭐를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하나 아쉬운데, 그 대신에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또 이 차가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 게 하만카돈 오디오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뭐 시승을 하면서 음악을 들어봤는데 소리가 굉장히 맑고 차급에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더라고요. 돈을 좀 썼구나. 하만카돈 오디오 중에서도 굉장히 나름 깔끔한 그런 소리를 내는 그런 오디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통풍 시트가 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온열 시트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로 여기 안에서 다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1번, 2번, 온열, 통풍,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따뜻하게 하는 기능까지 요 하나에 다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전에 뭐 이런 데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다 있으니까 또 한편은 편리하긴 한데, 또 한편은 이렇게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꽈가지고 이렇게 눌러야 돼서 그런 누르는 건 약간 불편하네요. 그래도 뭐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고 집중력 있게 쓸 수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일반적인 그런 손잡이가 있고요. 썬루프를 한번 열어볼까요? 네, 썬루프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요 사이즈, 요 차급에 맞는 그런 사이즈고요. 또 이 차의 좀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는 요 헤드레스트입니다. 헤드레스트가 메쉬로 돼 있죠. 머리도 대보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편하게 잘 받쳐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메쉬로 하면 때가 좀 덜 타는 기능은 물론 들어가 있겠지만, 이 때가 탔을 때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전기차를 만들 때 배터리 무게 때문에 차를 최대한 가볍게 무게를 줄일 수 있게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많이 하죠. 특히 이런 시트의 재질이라든지, 사실 이런 메쉬로 했을 때 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죽 헤드레스트보다는 훨씬 가볍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득인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세탁은 어떻게 하지, 이게 더러워지지 않을까, 뭐 차라는 게 뭐 한 10년 이상씩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좀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메쉬로 돼 있어서 또 통풍이나 뭐 이런 기능들은 또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2열인데요. 제가 한번 좀 타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등받이가 너무 바짝 서 있어서 약간 높이고요. 제가 지금 1열을 최대한 뒤로 이렇게 많이 보내고 운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제 차를 타면 2열이 좀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역시 이 차도 뭐 이 차가 콤팩트 소형차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누워지기 때문에 불편하진 않다, 제가 타도. 그래서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 소형차 치고 뭐 이 정도는 그냥 무난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온열 시트 버튼이 있고요. 2열은 통풍 시트는 되지 않고요, 온열 시트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공조가 여기 있어서 이쪽은 끄고 이쪽만 킬 수 있게 뭐 이렇게도 되고요. 스마트 기기 연결한 잭은 운전석 옆구리에 이렇게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작은 수납 공간이 여기 안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차가 전륜구동차입니다. 그래서 후륜으로 동력을 보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싱글 모터고요. 후륜에는 모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륜에만 모터가 있고 전륜으로 굴러가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이 센터 터널이 아예 없습니다. 판판합니다. 이렇게 가운데 타도 다리를 놓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잘 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가죽 좀 딱딱하지 않고요, 푹신푹신한 이런 느낌이고요. 가운데를 이렇게 내리면 팔걸이, 팔걸이 하고서 이렇게 가면 뭐 2열은 뭐 이 정도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뭐 사이즈도 괜찮고요. 그리고 일단 허리가 뒤로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뒤로 젖혀져서 아주 뭐 장거리나 이런 데도 괜찮지 않나. 그러면 실내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 한번 주행을 하면서 뭐 소음이나 주행 감각 그리고 가속력 등등 한번 좀 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EV3는 공식 주행 거리가 501km입니다. 54kW짜리 배터리가 있고요. 81kW짜리 롱 레인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 차가 뭐 전장이 4,300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차인데 배터리 크기가 81kW, 정확하게 81.4죠. kW가 된다는 거는 큰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 또 배터리는 LG 엔솔,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쪽 배터리를 쓰고 있어서 아까부터 제가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차가 그래도 기아에서 생산하는 가장 저렴한 전기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장이라든지 이 배터리라든지 어떤 실내 사양 이런 것들 그런 게 굉장히 빠짐없이 그리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오디오도 그렇고요.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구석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또 배터리가 뭐 이름이 나지 않고 안전성이 보장이 되지 않은 화재가 좀 크게 났었죠. 사실 이런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 중에, 제가 아는 지인이 하는 말씀인데 걱정 중에 하나가 이게 좀 불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하주차장에 세우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화재에 대한 두려움을 차주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사용을 했다니까 이 차가 처음에 스파이샷이 나오고 개발한다 그리고 저렴하게 만든다고 한참 얘기가 됐을 때 중국산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가격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배터리도 좀 저렴한 거 뭐 이렇게 쓰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 막상 차가 출고가 되니 국산 그것도 LG 엔솔 배터리를 쓴다고 해서 차주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환영을 한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또 작은 차지만 500km 정도 이렇게 갈 수 있고 이 차가 또 작지만 전기차이기 때문에 무게가 1.8톤이나 됩니다. 차가 그래도 무거운 차죠. 작지만 무거운 차인데 그런 차임에도 불구하고 한 500km 정도로 이렇게 무난하게 갈 수 있고 또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주행 중에 그런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도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구불구불한 도로를 지금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차를 좀 타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차 운전하는 게 재미있다. 마치 좀 고카트를 운전하는 듯한 전기차가 나오기 전에 내연기관 차들이 핸들링에 있어서 가장 극찬을 받고 뭐 하는 그런 몇몇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뭐 포르쉐라든지 그런 폭스바겐 골프 같은 차들도 핸들링이 뭐 좋기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차죠. 운전하기가 재미있고. 근데 저는 이 차를 타보고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핸들링이 부드럽고 편하고 또 이런 자로 잰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좀 상투적인 표현이라 제가 잘 안 쓰는데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핸들링도. 그리고 이 배터리 차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배터리를 바닥에 이렇게 납작하게 깔아서 이렇게 붙이죠. 그러다 보면 이 차의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핸들을 틀었을 때 그런 복원력, 담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일반 차들에 비해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차체가 좀 작기 때문에 핸들링이 좀 마음대로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물론 있겠죠. 핸들링이 정말 좋습니다. 이 차 타시는 분들 이제 이런 차를 또 타면 옆에 사람들은 멀미하거든요. 핸들링이 너무 좋으니까 재미있으니까 운전을 좀 팍팍 하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옆에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멀미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핸들링은 정말 꼭 한번 여러분들 소형 전기차 타실 때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럼 EV3 꼭 한번 시승을 해보십시오. 핸들링이 정말 재밌습니다. 와인딩 코스 같은데 한번 주행을 해보면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소형차 치고는 또 굉장히 편하다. 운전을 하는데 뭐 엉덩이라든지 이 허벅지 받침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허벅지도 좀 단단하게 잘 받쳐주고요. 그리고 엉덩이도 좀
시트가 좀 푹신하다고 그럴까요? 시트의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지만 승차감이 좋다. 그리고 또 이 차를 기아차가 만들면서 외부의 소음을 최대한 좀 억제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 기능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외부의 소음이 정말 적게 들립니다. 물론 엔진 소리가 없기 때문에 차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이라든지 풍절음이라든지 뭐 이런 소음밖에 사실은 없죠. 그리고 차가 달리면서 좀 약간씩 뒤틀리면서 나는 뭐 이런 소리도 있겠죠. 근데 그런 소리 치고는 뭐 바닥 노면 소음이 약간씩 올라오지만 그것도 굉장히 많이 상쇄가 됐고요. 그리고 풍절음은 아까도 조금 세게 달렸는데 뭐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잘 제어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기아가 이 차를 만들면서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는데 공 들인 흔적이 곳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근데 EV3에는 아이페달 모드죠. 아이페달 모드 최신 버전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속 페달을 가지고 브레이크 기능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전을 할 때 우리 가속 페달을 발에 떼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많이 쓰죠. 바로 가속 페달을 떼고 그 브레이크를 밟기보다는 속도를 미리 줄이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써서 최대한 브레이크를 안 밟는 주행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주행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되도록 브레이크를 안 밟고 미리미리 속도를 줄여서 그렇게 운전하는 스타일인데 이 차가 저하고 굉장히 그런 면에서 잘 맞습니다. 아이페달 모드는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운전대 바로 뒤에 이 패들 시프트, 가속 페달에 발을 떼는 순간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브레이킹 에너지를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다시 저장을 하는데요. 그게 레벨 1은 조금 더 약하고 레벨 3는 가장 강한 시스템이죠. 현재 지금 레벨 3로 제가 지금 작동을 맞췄는데요. 그냥 브레이크를 마치 밟은 것처럼 이런 과속 방지턱 앞에서도 저절로 씁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달리다가 딱 놓으면 네, 저절로 이렇게 씁니다. 이 가속 페달 하나로 정지까지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브레이킹을 보여주는지 예측이 가시죠. 근데 정말로 구불구불한 내리막길에서도 브레이크를 전혀 쓰지 않고 가속 페달 하나로만 지금 운전을 하는데요. 신기하네요. 이거는 저같이 브레이크를 되도록 안 쓰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딱인 차네요. 지금도 브레이크 없이 과속 방지턱을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습니다. 기아차가 정말 아주 좋은 차를 만들었네요. 이 아이페달 모드는 EV9보다 오히려 더 강력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EV9 시승한 지가 꽤 돼가지고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강력한 브레이킹이 가능한, 그래서 이 정도는 강원도의 그런 급경사 지역도 브레이킹 없이 충분히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합니다. 신기하네요. 이 아이페달 모드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약간 이렇게 흡사하게 좀 합쳐져 있어서 시내에서 주행할 때도 거의 브레이크 없이 앞차를 추종해서 따라갈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시트의 편안함이라든지 어떤 핸들링의 그런 정확성이라든지 거의 원페달로 운행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페달의 편안함,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봤을 때 이 차가 장거리에서도 충분히 편안한 주행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지금 제가 와인딩 코스에서 와인딩을 테스트하려고 좀 달려봤는데요. 바로 뒤에 포르쉐 911이 따라오다가 차를 지금 못 따라옵니다. 커브에서도 차가 워낙 빨리 가니까 바짝 따라왔었는데, 물론 그 차가 속력을 내서 따라오면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포기하고 굉장히 멀어지게 이렇게 갑니다. 와, 핸들링이 정말 압권이네요. 핸들링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차하고 타이어도 궁합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와인딩을 해도 차가 지면에 좀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전비가
킬로와트당 5.3kg 이 정도 됩니다. 뭐 고속도로와 도심이 약간 더 높죠. 그 정도 평균 뭐 5.23 정도 보는데, 이게 1kW당 전기요금이 35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kW라고 치면 3,500원을 내면 한 53km 정도를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530km를 달리려면 35,000원 정도. 뭐 적은 건 아니죠. 35,000원 정도 하면 530km를 달릴 수 있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 뭐 리터당 한 10km짜리를 타도 휘발유 한 반 가격이 조금 안 되겠죠. 와, 역시 전기차니까 그냥 단순하게 연비 10km 정도 되는 휘발유차에 반보다 조금 더 기름값이 덜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력이 환산했을 때 204마력 정도 되고요. 토크는 한 28 정도, 이 정도 된다고 이렇게 수치상 나와 있습니다. 200마력 정도 되고 토크가 뭐 28 정도 되면 뭐 어지간한 대한민국 길, 어지간한 길은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그렇게 달릴 수 있겠죠. EV3의 또 가격도 뭐 정말 아주 잘 나왔죠. 정가가 3,995만원, 가장 낮은 사양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원 초반대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롱레인지 모델은 4,400부터 4,850만원까지 있는데요. 4,850만원짜리 정도 되면 보조금을 받으면 4천만원이나 3천 후반대에도 뭐 구입이 가능하니까, 지자체마다 보조금이 좀 틀리니까요. 이 정도면 저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면 전기차가 앞으로 대중화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리튬 가격이나 희귀 광물들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대체 광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기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내려간다면 전기차의 가격도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러다 보면 전기차의 대중화가 그렇게 멀진 않았다. 그 대신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몇 가지 요소들, 충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자동차 회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EV3를 좀 시승을 했고요. 크게 말씀드린 건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간추려 말씀드리면, 핸들링이 정말 좋고 승차감이 정말 좋다. 그리고 작은 차지만 운전이 재밌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전기차지만 뭐 기아가 작정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게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터리를 국산 배터리를 써서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화재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로. EV3 오늘 시승을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즐겁고 재미있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차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